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자, 한 증권사가 2017년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위한 3대 키워드를 좀 선정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키워드 그 첫 번째 단어는 불확실성,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로테이션으로 좀 꼽아봤다고 합니다. 자, 단어만 들어도 밝지만은 않은 전망이 느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2017년 이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는다면 위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저희 투자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 말씀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투자의 정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한 분 모셔봤는데요. 필립에셋의 엄일석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로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주식시장 이슈와 함께 장외 추천 종목까지 모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11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다 투자를 하실 때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오후 투자의 정석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주식시장 이슈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해 첫 주 주식시장 어땠는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017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을 2016년을 마무리한 한 주를 보내면서 한국은행이 내년 10대 경제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는데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미국 새 정부 정책 그리고 유럽연합의 결속력 약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슈가 주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2017년을 맞이하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 내년 글로벌 경제에 대한 관심은 현재 주식이나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이죠. 이 같은 내용으로 2016년, 2017년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아마 그 2016년과 17년을 10대 이슈를 보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로 작년이죠. 영국의 EU 탈퇴죠. 블랙시트가 있었고요. 미국의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 그리고 이 글로벌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는 점. 그리고 주요국이죠. 그 경제 강국에서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는 것.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이 재개되는 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저점 기록 등에서 계속 저유가를 지속하는 점하고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스켓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다음은 그 블랙시트를 통해서 유럽 은행이 부실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 기업 부채 급증 및 이 부실화가 우려로 꼽혔습니다. 이 점은 2016년도에 이 글로벌 10대 이슈로 선정이 한국은행이 되었는데 2017년도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동일하게 미국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 그리고 EU 블랙시트를 통해서 EU 결속력 약화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 연준 통화 정책입니다. 정상화 시기 및 속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탈피하고 인플레이 현상이 다시 회복이 될 건지 이 점에도 좀 초점을 맞춰져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통상 정책 변화 가능성도 현재 그 원화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의 3대 리스크죠. 기업의 부채, 그다음에 저성장 이런 것들도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요 국가 의 통상 정책의 마찰도 우려가 되고 글로벌 교역 향방에 대해서도 원유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미중일 간의 환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런 점들이
2016년과 2017년이 그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글로벌 경제 이슈, 한국은행이 정한 이 이슈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2017년도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고객 여러분께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한 주간의 주간 이슈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대표님 어떤 투자처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천연물 신약 7호 레일라정을 개발하였고요. 또 계량 신약을 개발하면서 향 류마티스제 소임제정을 제조하고 있는 H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자, 의약품을 좀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업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H사의 의약품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그 매출을 연간 100억 정도 달성하면서 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게 현재 H사는 그 골관절 보호와 그 관절염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2012년도에는 10여 년에 걸친 연구 결과 끝에 출시한 레일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천연물 신약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80억 원이라는 처방액을 기록할 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레일라정에 대한 가치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천연물 신약으로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업의 주력 상품이 천연 물신약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좀 궁금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력 상품이 그 대한민국 천연물 신약 7호 레일라정입니다. 이 퇴행성 골관절염과 같은 그 골관절증 치료에서 그 천연물 신약 제7호로 그리고 국내 신약 제24호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데요. 이 레일라정은 2009년도에 보건산업기술대상 그리고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장상 그리고 2012년도에는 바이오 코리아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2012년도에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라정의 가치는 명실공히 공인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였고요. 그 외에 일본, 중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 PCT 허가를 출원하였는데 이 수출을 위한 MOU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네요. 이 레일라정은 지난 11월에 새로운 특허가 등록이 되었는데 새롭게 등록된 특허는 연골 재생 그리고 통증 억제 및 부정 억제용 생약 조성물에 대한 특허로 존속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사는 향후 5년간 약 5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레일라정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레일라정에 대한 시장 전망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양한 상수상뿐만 아니라요. 세계 각국에서도 좀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쯤 돼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천연물 의약품이란 단어가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반 그 의약품들은 화학 물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체 신진 대사나 대사 작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천연물 의약품은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식물, 동물, 그리고 광물, 미생물과 같이 이게 대사산물을 총칭하는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인데 이 성분이나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가 뭐 비타민도 천연 비타민이 있고 화학 비타민이 있듯이 이 천연물에서 식물, 동물, 광물, 이 미생물과 같은 이 천연물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와 조류독감제 치료로 유명한 타미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천연물 식물인 스타니스라는 이 식물에서 추출한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천연물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물 의약품은 생약 한약적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고요. 근데 개발 기간이 단축할 수가 있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상위 25개 제품 중에 42%가 천연물 신약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연물 신약 제품은 일반적으로 화학 제품과 다르게 인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안전성과 좀 더불어서요. 개발 기간 단축과 개발 비용 절감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상위 제품들의 40% 정도가 천연물 신약 제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기업 정보도 좀 궁금해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연혁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연영을 살펴보면서 기업의 기술력을 한번 더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 연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2009년도입니다. 그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신물질 PG201이 기술 이전이 되면서 임상 실험을 승인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2010년도에는 보나드론정, 리세라정, 칼로본정 등 이 캡슐이 발매가 되고요. 2011년도에는 PEG201 레일라죠. 현재 레일라라는 약품의 임상 3상이 종료가 되면서 2011년도에는 IBK 캐피탈이나 하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신성장 동력 펀드로 기관 투자가 유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일라정이 천연물 신약 7호로 식품의약품 안정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얻게 되고 여기서 2012년도에 레일라정이 발매와 동시에 1년 만에 80억 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현재 그 2014년도에는 현재 그 안국약품이죠. 안국약품의 그 레일라정과 공동 판매 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이제 그 심플렉스 세이프정이라는 새로운 골관절염 치료제가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레일라정은 천연물 신약 제품으로서 골관절염에서 그 처방약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 그 2001년부터 2014년도까지 천연물 신약 부문에서 계량 신약이죠. 굉장히 독보적인 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01년에 좀 설립이 되었고요. 2009년에 임상실험 승인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천연 물신약 개발을 하고 또 판매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안전한 투자 처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기업과 주주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주 현황을 살펴보시면 기업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경영권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총 주식 발행 수는 347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대표 이사 외에 특수 관계인이 약 74% 그리고 진약 제약이 9.2% 그리고 메디카 코리아가 4.4% 그리고 기타 주주가 12.3%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IBK 캐피탈이나 하나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기관 투자가가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장외 주식 투자처로서는 더없이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식 형태는 이제 통일주권이기 때문에 개차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의계좌나 또는 통일주권으로 나눠 있는 것 중에 물론 명의계좌라고 해서 규칙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통일주권일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간증권사 현재 선정이 된 상태인데 IBK 투자증권인데 이 기업 공개 시기가 작년하고 올년에 들어서 몇 번 이렇게 스펙 상장이다 또는 직상장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현재 2017년 후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2016년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년 2017년 후반기에는 그 이사의 상장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기술은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들을 좀 개발했는지 궁금한데요. 기술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올년하고 내년, 작년이죠. 여러분 핫 이슈였던 바이오 산업인데 아마 그 일부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 H사의 기술력은 단연 돋보이는 기술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연물 신약 7호 레일라정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 계량 신약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신약 개발을 해 왔고요. 이 계량 신약이라는 것은 허가된 의약품의 그 성분 비율과 투여 경로 그리고 효과 증진 및 용법에 따라서 용법이 달리하는 전문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소염 진통제와 궤양 치료제 기능을 동시에 해결하는 복합 계량 신약인 심플렉스 세이브정을 개발해서 판매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소염 진통제는 오래 복용하게 되면 위장관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고 고령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H사에서 현재 개발한 신약, 계량 신약은 소염 진통제와 궤양 치료제를 복합해서 위장관 부작용 위험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소염 진통제 가운데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은 성분인 나프록센이라는 주원료를 사용해서 안정성을 굉장히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연물 신약 PG301의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돼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PG301은 류마티스 관절염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천연물 신약으로서 전북대 천연물 연구소와 신일제약과 동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또한 향류마티스제 4종, 그리고 소염 진통제 11종, 그리고 항관절염제가 2종, 골다공증제가 7종, 기타 약품이 12종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계량 신약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분과 비율을 달리해서 투여 경로와 효과 증진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레일라정 천연 신약물로서 골관절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심플렉스 세이브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염 진통제와 궤양 치료제를 복합해서 위장관 부작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정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기술성 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장이 된 바이오 주식 종목들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는 기술 특례 제도를 통과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7에서 80%까지가 바이오 종목이었었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올년에도 기술성 특례 제도를 통과한 회사들의 대부분이 바이오 종목 또는 미생물, 생물학적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적 특례 제도가 바이오에 집중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테슬라 요건처럼 신성장 동력 조건만 돼도 상장이 되도록 그런 조건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기술적 특례 제도를 통과한 회사들의 수익이 좀 떨어지는데, 그것은 현재 올년의 장이 좀 좋지 않았을 뿐이죠. 내년에는 더 전망을 갖고 희망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바이오 제약 업종이 또 내년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좀 있는 만큼 탄탄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천연물 신약 그리고 계량 신약이라는 말을 많이 드렸는데, 현재 회사가 지속적으로 신약 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플렉스 세이브전과 같은 계량 신약을 계속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디아세린 50mg을 제형해서 계량 신약을 개발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정제했을 경우에 약 400억대 시장이 형성된다고 회사 측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천연물 신약 PG301이죠. 2017년도에 발매될 예정인데, 이 역시도 목표 시장이 약 2,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이 9.5%고 계량 신약 성장률이 15%, 국내 계량 신약은 16.6%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H사가 꾸준히 계량 신약 그리고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살펴볼 때 시장 전망이라든지 회사의 발전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천연물 신약이 좀 부작용이 좀 덜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찾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처방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골관절염 치료제가 연간 80억, 100억 정도가 팔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 있죠. 이런 약들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음료수라든가 그다음에 자연 강장제,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출이 굉장히 높지만, 골관절염 치료제에 국한해서 처방에 따라서 조제된 약이 100억 이상이 팔렸다.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냐고 보고요. 제가 병원이나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효과도 높으면서 천연물 신약으로서 인체에 부작용이 굉장히 덜하다는 것이 검증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의원에서는 이 약의 제조 방법이 한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방의 방법에서 나왔다고 해서 소송도 한번 제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승소를 하였고요. 그래서 물론 방법은 한방이었을지 몰라도 현재 성분 비용이나 투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양방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신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체 부작용이 있더라고 성분에 대한 검증이 된 상태고, 또 그 검증에 따라서 생산이 속도가 빠른 것이죠. 이런 계량 신약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제 현재 천연물 신약으로 레일라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가 중점적으로 계량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2017년 바이오 제약 업종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가장 핫 트렌드에는 바이오 주식이었죠. 바이오주였는데 현재 그 2015년, 16년에 걸쳐서 여러분 대규모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투자되었던 업종의 결과를 아마 2017년도에 여러분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현재 2017년도에 가장 핫 이슈는 AI와 같은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현재 그 정부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현재 그 2014, 15, 16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 투자가 바이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년 2017년도죠. 기술성 특례 제도 또는 여러 회사들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후반기부터 2018년도까지는 현재 그 바이오 주식, 제약 주식에 투자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그 정부 시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봤을 때도 이 바이오 종목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뭐 2017년이 되면서 인공지능과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주목하고 계시지만 현재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꾸준히 그 종목을 추적해 보시고 발굴해 보시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이와 같이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H사도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죠. 그래서 제약 및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기업에 대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그 2015년, 16년에 걸쳐서 매번 상장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장이 가능한데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올 년에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상장 시기는 좀 늦춰져도 상관이 없고요.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을 때 계량 신약 업체로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으로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면은 그 회사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11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엄일석 대표님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